달라진 이 투자 지역을 미국 위주로 하는 이 투자에서 다변화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의 미국의 문제를 관세라는 방법으로 풀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예전 그 영광스러운 때 골든 에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러, 관세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지만, 실제로 미국은요 트럼프의 관세 해법이 아니더라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좀 무리하더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상황, 거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근데 이게 미국의 잘못이나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패권국은 매번 반복해왔던 흥망성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일어난 변화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나간 10년,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부터 10년간은요, 만약에 나스닥 지수를 투자했으면 코스피 지수를 투자한 거에 8배 상승했어요. 같은 10년 동안 보시면 코스피는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옆으로 갔는데 반해서 나스닥은 그 8배 올라갔습니다. S&P 500으로 해도 거치식인 경우에 어떠냐, 5525 5배 올랐어요. S&P 500도 코스피의 5배. 그런데 갑자기 배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어땠냐면,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서 정말 효율적인 투자였었어요. 왜?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면 한국은 더 많이 빠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좋은, 그걸 이제 샤프 지수라고 하죠. 뭐냐면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나왔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8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010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갔으니까 그 2000포인트가 아직도 2000포인트. 지금 이제 오늘 2900이라고 하니까 2000포인트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때 처음으로 3000 넘어가보고 그 전에는 거의 그냥 옆으로 2000대를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년을 갖고 있어도 지수를 투자했다면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우월했습니다. 미국 투자가. 그리고 미국 지수만 투자해도 8배, 코스피에 비해서 8배나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이 투자 지역을 미국 위주로 하는 이 투자에서 다변화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건 인머스트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머스트는 지금 6년간 미국 위주의 투자를 아주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익률로 고객들에게 보답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을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업종 투자하고 기술주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투자 지역을 미국으로 국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머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오늘 짧게라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머스트가 고집해왔던 미국 투자를 왜 바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트럼프식 해법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오래 갈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트럼프는 지금의 미국의 문제를 관세라는 방법으로 풀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예전 그 영광스러운 때 골든 에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러, 관세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지만, 실제로 미국은요 트럼프의 관세 해법이 아니더라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상황, 거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모스가 미국 위주로 투자했을 때 왜 6년간 좋았냐면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 떨어질 때는 미국이 안전한, 그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떨어질 때도 미국 국채를 갖고 있거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덜 떨어지는, 보존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인모스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를 해서 어떤 때 환율로 원화 관련해서 환율에 손해를 보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면 달러가 훨씬 더 또 유리한 상황이 와서 그거를 커버하고 해서 전체를 몰아놓고 보면 결코 미국 투자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핸디캡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시 보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고 달러가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위기가 오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았죠. 안 좋은 시장에서도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좋고, 안 좋은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좋지, 한국 국채보다. 아니 뭐 한국 국채는 좋긴 한데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쁠 때는 방어적이고 좋을 때는 더 세게 오르는 거죠. 패권 국가니까. 그런 어떤 패권 국가로서 또 그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그 혜택이 이제 끝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잘못이나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패권국은 매번 반복해왔던 흥망성쇠라는 거예요. 미국 이전의 패권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 이전의 패권국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근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패권국을 유지해줬던 기축통화의 장점이 반대로 약점으로 변하면서 그 패권 국가의 위치를, 패권 국가의 그런 어떤 지위를 놓고 내려왔던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이전에도 거의 100년 단위로. 그런데 그 미국의 패권 국가 지위가 100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레이 달리오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계속 레이 달리오가 매달 내는 그 세계 그 국가별 평가, 그거를 자세히들 봅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 위주로 투자하는 게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바뀌었을 때 우리도 그걸 빨리 알아채고 미국 예외주의가 아니라 어딜진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국가로 주요한 지위를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제가 20년, 30년 이렇게 가까이 투자하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결정 난 거를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축통화국은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 패권 국가를 아주 비중 있게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지혜로운 투자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 패권 국가가 지위가 바뀌었는데 위치를 놓쳤는데 계속 그거에 붙잡혀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꺾어져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계를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라는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의 그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타코는 막 트럼프를 조롱하는 이미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그 타코 위에 앉아있는 트럼프 뭐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조롱하는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겁먹고 이 양보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겁먹고 이게 그러니까 그 물러선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나쁜 상황이면 물러나고 나쁜 상황이면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인식이 지금 시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전고점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요번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트럼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막 자꾸 이렇게 겁쟁이고 뭐 이렇게 놀라서 막 네가 다 이제 그 뭔가 물러선 거 아니냐고 하는 거, 그런 거 끄떡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로 곧바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면 진짜 얼굴이 두껍다 그럴까? 뭐 부끄러움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타코 트레이드라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번에 큰 뭐 그렇게는 안 생각하는데, 딱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가 놀랬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미국은 과도한 채무 상태에 갔기 때문에 방위비와 그다음에 그 부채 이자를 비교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거의 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이걸 딱 드러내니까 모든 전 세계가 그냥 바로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거죠. 탈미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그것만큼은 아마 자기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양보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겠지만, 그 이유가 관세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의 한계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취약한 상태예요. 다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취약한 것 중에서도 아주 폭발물처럼 중요한 뇌관이 되는 것들은 트럼프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장치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도 90일 유예라는 방법, 그게 1기 때도 썼던 방법인데,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시장을 되돌릴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 시장의 뇌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대폭발에 미국이 되돌이킬 수 없는, 트럼프가 아무리 물러서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폭발물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국채 시장에 있고요. 그 국채 시장은 달러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뭐 그냥 미국은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패권국은 영국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스페인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멀리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만 되면 곧바로 이제 들어오려는 세력이 있죠. 중국이죠. 중국.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 70%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코로나 직전에는 거의 미국과 같아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미국이 신흥국에 80배 돈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격차를 벌리려고. 그런가 하면 첨단 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술도 이제는 위협적입니다. 딥시크가 일으켰던 파란,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와 이런 쪽에서 미국을 막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이런 차기 주자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중국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미국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뇌관이 터져버리는 경우는 곧바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뇌관을, 이 터지는 이 폭발물을 절대로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갖고 나왔어요.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할수록 시장은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또 굉장히 예측 가능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상당 부분 커다란 구조적인 어려움에 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위협을 떨쳐내기 위한 또 극단적인 노력을 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만이 아니라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똑같이 구조의 변화를 부르짖습니다. 그 구조의 변화는 뭐냐면 리쇼어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리쇼어링은 트럼프의 용어가 아니라 오바마의 용어입니다. 오바마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사람이잖아요. 2008년 9년도 그때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도 리쇼어링을 강조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미 그때부터 이 미국의 이런 그 사이클 하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자기 스타일이 또 표심이 그때보다 지금 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때보다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때 점점점 더 파퓰리즘 정부가 될 거고 파퓰리즘 선거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중산층을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은 이제 존재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시기로 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극단적인 그 짐을 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더 파퓰리즘적이죠. 왜냐하면 아주 이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산층이지만 아주 뚜렷한 그런 뭐라 그럴까 결핍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중산층의 몰락 부분이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의에 의하면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제조 국가가 돼야 됐다고 결심한 거. 아까 그 오바마의 생각도 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 의해서 코로나 때 드러나 버린 생태계 그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자유무역을 깨고 이제 탈세계화로 가야겠다. 밸류 체인을 재편해야겠고 그 안에서 그 밸류 체인 재편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어떤 게 있느냐면 중국의 위협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방위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탈세계화되면서 이 진영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방위군이 돼야 되는 이 수호 국가가 돼야 되는 데로부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진행할 게 뭐냐? 방위비 분담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얼마 지나면 곧 한국도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든 미국은 자체적인 어떤 구조를 자꾸 만들며 주면서 자기들은 이제 그걸로부터 빠져나오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방위 분담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방위비를 받으려는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방위비에 위해서 자기네가 쓰는 그 지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방위비를 받아서 그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탈세계화 그 GVC라고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그다음에 방위비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위비를 분담시키거나 방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나라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 방위비를 계속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럽, 독일이 또 그것도 믿을 수 없게끔 독일이 그 틀을 깨고 나왔고요.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도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게도 그걸 강요할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들이 다 자기 GDP의 3%, 5%의 방위비로 증액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방위비를 증액하니까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이니까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건 뭐 아무 나라나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업종 중에 방위 산업에 관련된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만의 얘기도 아니고 특히 트럼프의 앞으로 3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줄창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를 관세라는 또라이 같은 어떤 행동, 미국도 피해를 본다는데 쟤는 왜 저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 잘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돼도 지금 시기에는
이 구조적인 변화, 구조 전환을 모색할 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볼 때 너무 심각하게 부채가 많아졌다거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더 부양을 하는 재정 지출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파국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패권이 쇠락할 것이며 붕괴할 것이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경고하는 그런 구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거죠. 레이 달료라든지 프리드만이라든지 닐 퍼거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상 상당히 쇠퇴한 그런 또 몰락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만큼 지금 미국은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나이스하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희생하고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아까 제이비 다이먼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